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 대비 출제 경향 분석 해방 이후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후에 이제 주된 출제 분야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수립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여기 이제 김규식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제 김규식은 일제 시대와 그다음에 해방 이후 다음 같은 점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일제 시대 때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신한청년당 출신으로서 이제 파리 강화위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있어요. 좌우합작 운동을 여운형과 함께 추진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어, 백범 김구와 함께 이제 남북 협상하러 갔었죠. 예. 자, 그다음에 정읍바람과 남북협상 사이의 역사적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기간에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은 이제 단독 정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관련된 발언인데 여기에 반발해서 위에 나왔던 김규식과 여운형 등이 어, 좌우합작 운동을 일으켰었죠. 예, 그거 나오고 또한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통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추진이 되었지만 다 실패함으로써 유엔으로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가 이관이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북 협상까지 가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 첫 번째는 이제 그 여운형의 좌우합작 위원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기 때는 이제 40에서 45의 시기에서는 나오질 않았었네요. 근데 이게 출제될 확률은 아 좌우합작 위원회는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예. 요게 이제 꼭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 김구의 이것은 남북 협상 관련돼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역사적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3천만 동포의 의구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올 수 있는 사실은 50청선거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여러 선언들의 연대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헌 국회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농지 개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민법 제정이 있죠. 해방 이후 우리 민족에 꼭 필요한 것이 토지 문제, 농민들에 대한 그다음에 친일파 처단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6.25 전쟁에 가는 것도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휴전협정에 가는 거 나왔고 6.25의 전제 과정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역사적 사실 이렇게 있는데 뭐 위수령이라든지 진보당 조봉화 사건 같은 이런 것은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독재화돼가는 뭐 그러한 것과 관련돼 있고요.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은 이제 그 개헌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대통령제의 어떤 변천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발제 개헌은 직선제 개헌이고 사사의 경우는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대통령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죠. 결국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죠. 자, 다음. 이제 그 장면 정부 뭐 이건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이제 박정희 정부 이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종필 오이라 각서, 뭐 브라운 각서,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어요. 자, 이런 것 등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제 그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또한 자주국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김종필 오이라 각성 이런 것은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돼서 일본에게 유무상의 이제 음, 지원을 받게 되죠. 예. 그다음에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 전쟁 파병, 추가 파병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에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상 이거는 뭐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이제 유신헌법 굉장히 그 압법인데 그거에도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반민주적인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민주화 운동 이제 4.19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그것의 원인과 결과 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이라든지 이제 뭐 이제 대통령 간선제 고수 이런 입장이지만 뭐 경제라든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유화적이고 경제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통일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또 예, 마지막 문제가 그래서 3대 남북 간의 그 협의된 문서가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성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정부의 그 업적과 함께 그 통일의 노력 좀 잘 알아두시고요.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노무현 정부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는 나올지는 뭐 미지수이지만 뭐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통일의 노력 연대기, 민주화 운동 3세기 그 6개는 꼭 필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은 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참여해서 독립청원을 남겼고 김원봉이 민족혁명당 설립에 참여했다가 다시 이제 임정의 부주석으로까지 나왔고 이분은 이제 우사 김규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김규식 선생 하면은 자 이제 파리 강화의 민족 대표 독립청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 노력이 남북 협상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민족 자주연맹을 이끌면서 김과 함께 남북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통일 정부론을 주장한 것이죠. 자 나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의열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약했다. 김원봉이죠. 김원봉은 요거 외에도 민족혁명당, 민혁당과 조선의용대 꼭 알아두시고요. 재미한인을 중심으로 무실력행, 실력 양성 관련된 흥사단을 설립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고요.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건 신민의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집단 이주를 했는데 이회영, 이시영 형제 그리고 석주 이상용 등이 있지만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회영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패망과 건국이 준비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기 이것이 곧 해방 직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확대 개편이는 거 이거는 여운형과 관련돼 있죠 몽양.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쓴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무기 흉해된 공의 미소 공동위원회죠. 재개될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5월에 이제 무기한 휴회가 되면서 그래서 통일 정부는 고대 하나 여의치 않게 됐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이 위원회가 선을 조직해야 돼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것이다. 단정론, 남한만의 단독 정부론을 처음 언급한 거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겠습니다. 단독 정부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1946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반발해서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중도 좌우 세력이 연대를 해서 이거를 막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7월에 결성을 하고 46년 동년 10월에는 좌우합작 7원칙까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 군정청도 이것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자 좌우합작 운동에도 이제 미소 공동회는 계속 열려야 된다고 했는데 1차에 이어서 그 이듬해 2차 미소 공동회도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 이제 피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유엔으로 상정하게 되죠.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는 유엔 상정. 이게 이제 47년 9월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의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게 1947년 11월인데 남북한 인구 비례한 자유 총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북한과 소련이 거부를 하게 되자 최종적으로는 유엔 소총회에서 이건 이제 이듬해 1948년 2월인데 이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이제 총선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김규식 선생 등이 남북 협상을 했으나 성공하지를 못했죠. 예,
요런 흐름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는 귀국한 이래 3년이 지나니까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북행을 하는 것이죠. 38도선 펄리 평안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남북 협상이 되겠죠. 예, 1948년 4월 말에 있었죠. 남북 협상.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좌우합작 운동, 그러니까 좌우합작 7원칙 발표, 1900 이거 46년 4월이 아니라 48년 4월이고요. 1946년 10월이 되죠. 1946년 10월. 자, 조선 건국준비안이 결성이 됐다. 이것은 해방되자마자 8월 15일 날 바로 결성이 되었고 미 군정이 들어오기 직전인 9월 6일에 이제 인공을 선포하면서 이제 해산이 됐지만 미 군정한테 인정을 못 받았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이고 여기서 이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임시정부 수립 첫 번째,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 세 번째 이제 신탁 통치에 관한 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했다. 이건 정부 수립 이후죠. 1950년 49년 1월에 반민법 그 자체는 48년 9월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국회 산하에 반민특위가 구성된 것은 49년 1월이고 동년 8월까지 존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부에서 유상분배원칙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다. 이거는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950년 3월부터 이제 농지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좀 중단이 됐다가 또 2.25 전쟁이 종전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재개가 되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쓰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나이 연령이 이제 70하고도 3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진 정 일신의 구천안이라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바로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1948년 2월 이제 그 유엔 소총회에서 막 바야흐로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막 결정될 즈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 이후에 남북 협상을 하고 북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민국은 기미 3월 1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하며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한 중앙정부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되겠죠. 이게 1948년 8월 15일이 되죠. 자,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남북 협상밖에 없죠. 아니면 50총 선거. 남북 협상 48년 4월. 그다음에 50총 선거.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이승만의 정읍 발업은 1946년 6월. 1차 미소 공동회의가 이제 무기 공예 전단 다음 달이 되겠죠. 여운형이 중심에서 조선 건국준비회를 주직했다. 이건 해방 바로 되자마자 좌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좌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단독 정권에 맞서서 이제 1946년 10월에 좌합작 7원칙 합의했죠. 자, 민족주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 촉성 중앙협의가 결성했다. 이거는 해방 직후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귀국한 직후인 1945년 10월에 우파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집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구동 임정요인이 이제 11월 달 동년 11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이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탁 통치 반대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자, 다음 4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수립.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합작 7원칙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1946년 10월에 했댔죠. 자, 좌우합작 7원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좌측과 우측의 절충안이 나오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 이제 유무상 몰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분배하는 뭐 그러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 토지 문제와 이제 친일파 처리 문제가 항상 있죠. 이것도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미소 공동위원회 제안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5년 기한에 4개국 신탁 통치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 자,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 한국의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 요 규정이 있으면은 이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1945년 12월에 있었는데 세 가지 임시정부 그 다음에 미소 공의 그 다음에 신탁 통치에 관한 거 이게 나와 있으면 이제 미스 모스크바 상급 외상 회의라는 거. 자, 그다음에 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어쩌고 저쩌고 조선 인민 각계 계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상기사시 어찌하여 정상사이드는 남조선의 단독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이른바 남북 협상과 관련된 그러한 성명입니다. 즉 원래 남북 협상이라는 것은 남북한 재정당 모든 정당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예요. 남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김규식, 그 다음에 김두봉, 김일성 등 북한과 남한의 요인들의 지도자 회의, 요게 이제 같이 있었는데, 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재정당 사회단체 이 사람들은 주로 좌익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요인 회담은 이제 김규식 선생이 됐는데 이미 분위기 자체가 북한과 여기에 우호적인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의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조선의 단독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948년 4월이죠. 자, 그럼 순서는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저합작 7원칙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협상이니까 나가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은 우선 지난 50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 이게 바로 재헌 국회가 되겠죠. 자, 재헌 국회는 좀 독특한 것이 1948년 5월에서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를 남한에서도 이제 제주도 두 곳은 구성을 못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재헌국회 간일 중요한 일 두 가지 아까 얘기했었죠. 친일파 문제와 토지 분배 문제죠. 그래서 친일파 문제는 이제 반민법 제정이 있고 토지는 농지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개혁법, 우리나라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다. 북한은 무상자가 나오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요때만 2년이고 국회는 계속 쭉 4년이 됩니다. 자, 민의원 참여원의 양원으로 운영이 되었다. 자, 이것이 규정이 된 것은 발췌 개헌 때이지만 1차 개헌인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그러한 의회가 되겠죠.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난 여기 이제 군정이 시작이 된까지 이때 이제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이 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장면 정부 때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하였다. 자, 이제 이 FTA 한미 FTA가 체결된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고요. 이것이 이제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최종 이제 합의 비준이 됐죠.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안을 채택했다. 이게 이른바 4.4 5.입 개헌이죠. 이승만 정부의 4.4 5.입 개헌이고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4년에 있었습니다. 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간선 제안은 그러한 회의 기구이죠. 이게 바로 유신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박정희 장기 독재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이제 1972년이죠. 10월 유신이니까 10월에 있었죠. 예. 근데 이 유신헌법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되는 이른바 뭐 유정의 회원이라는 것이죠. 뭐 결국 뭐 대통령이 지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효과가 가져오게 됐죠. 자, 다음 6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제연합국 유엔군 총사령관을 한편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사령관 팽덕회. 자, 이것은 바로 6.25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휴전 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휴전 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협상을 했어요. 1951년 이제 7월에서 딱 2년이 걸렸어요. 1953년 7월 27일 체결이 됐으니까 이때 이제 주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사 분계선 문제. 어디서 이제 그 경계를 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송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은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질질 끌지는 않았어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현재 전쟁이 끝날 때쯤 그것으로 이제 정해지고 자 포로 송환은 공산 측은 그냥 원래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유엔군과 우리 한국 측은 포로의 자유 의사에 맡기자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질질 끌었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또 하나는 디귿이 되겠죠.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이제 위아래로 이제 2km를 비무장지대로 설정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은 이제 각각 남북한의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인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1948년 8월과 9월에 다 이제 수립이 되면서 이제 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미 극동 방위선을 조종한 즉 에치슨 선언이 이제 영향을 준 것은 바로 6.25 전쟁이 되는데 발발 이제 종전이 아니라 왜 6.25 전쟁하고 연결이 됐냐면 미 극동 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됐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에게 절호의 기회로 다가온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이게 보면은 자,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의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어쩌고 저쩌고의 건축물.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위수사령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위수령에 관한 것이에요. 자, 위수령이라는 것은 자, 계엄령과 조금 뭐 좀 유사한 면도 있지만 다른 점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이제 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수령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국방부 장관 이제 뭐 참모총장 뭐 이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즉 행정 또는 군 명령으로서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으로서 행정 그러니까 입법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 이제 군대도 행정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행해지는 어떤 그런 입법 절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수령이 이제 제정된 시기는 바로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현행정법이죠. 바로 9차 개헌이 되는데 1987년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이거는 해당이 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육군 총참모장이란 말이에요. 요즘 참모총장이라고 하지 누가 총참모장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초기 군대 선거.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게 되겠죠. 이승만 정부가 이제 붕괴되니까. 자, 그다음에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을 구호로 내세우는 시기였다. 이게 이제 6월 민주항쟁이죠.
근데 잘 모르더라도 요것도 6월 민주항쟁, 요것도 6월 민주항쟁. 이거 다 6월 민주항쟁 1987년이니까 지금 세 개나 나왔어요. 예. 그거 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전두환 정부 시기는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침해 등 경련의 시기가 벌였다.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죠. 이거는 뭐 실질적인 형식적으로는 이제 최규하 정부이지만 사실상 전노 신군부가 꽉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수령이 언제 선포된지 모르지만 시기가 다 이제 전두환 집권과 그 이후와 관련된 것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4.19 형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가정부 시기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이제 그 장기 독재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 장악의 이제 걸림돌이 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조봉암이 만든 당이 또 이제 진보당이 있는데 자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나서 이제 출마를 해서 야당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약 200만 표 정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진보당을 창설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진보적인 정당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어쩌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여기 200만 표 이상. 예.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이 진보당 조봉암을 이제 간첩 혐의 뭐 이런 것 중으로 해서 국가변란 혐의 나온 것처럼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서 전격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무자비한 사건이죠. 예. 이승만 정부의 이제 진보당 조봉암 사건,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인혁당 사건. 이게 뭐 굉장히 사람을 너무 빨리 사형시키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승만 정부 시기의 그런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가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했다. 이 통일주기면은 대통령 간선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이죠. 이거 유신헌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새마을운동, 농촌근대화 역시 박정희 정부죠.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하면은 이제 신군부의 리더 전두환. 예. 그다음에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이 되고 뭐 베트남 파병 뭐 이런 거 아까 뭐 한일 국교 정상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 등을 통해서라도 종잣돈을 모으게 한 거. 박정희 정부죠.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신국가보안법이죠. 보안법 파동이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보안법이 되는 것이죠. 반공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다음 9번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부산 6.25 때 임시 수도가 바로 부산이었죠. 6.25 전쟁 중이에요. 예. 이때 국제공산당이라 국회의원들을 구속을 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게 바로 1차 개헌인 바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발췌 개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따온 것이죠. 야당안과 여당안. 그래서 여당안은 이제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인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대통령 직선제예요. 왜냐하면 국회를 이승만의 비판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선이 힘드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직접 하면은 이승만의 그런 인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안은 이제 양원제 아까도 나왔지만 참의원 민의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 제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정부 통령 직접 선거.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양원제. 이건 뭐 야당 측을 뭐 들어주는 척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한의 전면적인 남치로 6.25 전쟁이 발동. 이건 1950년 6월 25일이 되겠고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였다. 이른바 66 사태죠.
1949년 6월에 있었습니다.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이게 이제 아까 남북협상 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그랬죠. 이게 1900 남북협상하는 데니까 1948년 4월이 되겠고요. 자, 일제가 남긴 저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이 처음 제정됐다. 이거는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농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농지개혁법이 이제 1949년 6월에 이제 제정이 되고요. 이제 그 농지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일본인이 남기고 간 이란 귀속재산, 이거는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해서 연고자들에게 이제 헐값에 불화되기 때문에 재벌의 탄생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9년이니까 역시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밑줄근 개헌안 시행 결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3분의 2는 정확하게 계산할 때 135와 3분의 1이니까 135.33333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수는 계산에 넣지 말는다. 이른바 이제 뭐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취한다는 445입 개헌이죠. 예. 희한한 논리, 445입 수학적 논리를 끼워 넣어서 부결됐던 것을 다시 통과시키는,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그 연임 또는 중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죠. 이승만만.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럼 나머지 볼까요?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자, 이것은 이제 3차 개헌인 445입이 2차, 8차 개헌이 1차, 그 다음에 4.19 혁명 직후에 있었던 3차 개헌은 이제 1960년에 이제 이 개헌으로 인해서 의원 내각제헌법이 됐고요. 자, 통일주체 국민도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 이거는 이제 유신헌법, 박정희 권한에, 그 다음에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위의 대통령제. 자, 이건 이른바 제5공헌법이라고 그런 것이죠. 전두환 정부 수립과 관련돼 있는. 예. 그러니까 같은 대통령 간선제에도 전두환 정부시는 대통령 그냥 선거인단이고, 박정희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임기도 유신 정부는 6년이지만 이제 연임 제한이었고, 50 정부와 관련된 것은 7년 단위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통선거인 50종 선거 제한국회와 관련돼 있죠. 예. 1948년이죠. 자, 그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등의 설명을 온 것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을 사임할 것이다. 뭐 이렇다면 뭐 이건 이승만밖에 없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바로 4.19 혁명이 되겠죠. 예. 바로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관련돼 있죠. 자, 이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3차 개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참의원 민의원의 양원제 내각 책임제 또는 이제 의원 내각제 정부가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호원 철폐. 현행헌법을 지키겠다. 이거는 이제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걸 거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것은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쟁이 1987년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됐고, 신군부의 비상계엄 학대가 원인이 된 거, 이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돼 있죠. 3.1 민주구국선언 등의 장기 독재였다. 여기서 장기 독재는 이제 유신 독재가 되는 것이고, 1976년에 있었는데 이건 바로 반유신 투쟁이 되겠고, 주로 종교 제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